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소스 AI에 대해서, 제 학습 기술에 대해서 저번 때 동영상에는 얘기했지만 이번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연상 법칙이라는 걸 동원하는데요. 연상 법칙은 인간에게서 일어나죠. 인간에서 우리가 어떤 야구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야구장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야구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딱 떠올리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1루, 2루, 3루 이렇게 하고 전광판 이렇게 관중 자석 이렇게 딱 떠올리는 잔디밭 이렇게 야구 그다음에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건 야구 게임 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기를 1루, 2루, 3루, 4루 이렇게 3루가 있고 홈베이스가 있고 이게 베이스판이 있고 투수, 포수 있고 타자가 있고 그 상대팀이 있고 내 편이 있고 그다음에 등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허접한 데는 없죠. 그래서 그다음에 투수가 던지고 타자가 치는 이런 장면 그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구성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치고 달리는 장면도 구성 요소가 되고 만화 영화로 얘기를 하자면 한 컷 한 컷씩 얘기 되는 거죠. 만화 영화라 얘기를 하면 한 컷 한 컷을 그렇게 만화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이제 그걸 구현하는 전체 이렇게 빠르게 돌리면 만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상을 만화 영화라고 봤을 때 영상을 한 컷 한 컷을 AI가 그려가지고 순식간에 그리겠죠. 그것을 합해주면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성 요소부터 해가지고 야구 게임을 한다 그러면 야구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다양한 것을 이렇게 학습을 할 거예요. 다양한 장면을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이런 장면도 있고 이런 장면 그거를 자기가 기억하고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려가지고 나오고 또는 이렇게 야구 이제 이렇게 그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다양한 성격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처음에는 단순한 어떤 구성 요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변수를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양한 변수라고 표현합시다. 그럼 그거를 추가시켜서 보다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스스로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성격도 이제 구현할 수 있고 밝은 성격을 만들어줘. 그럼 밝은 성격 이렇게 개그 능력을 좀 개그 능력을 가진 캐릭터. 좀 슬펐으면 좋겠는데 우울하네. 그렇게 만들어주게. 그러면 그쪽으로 이번엔 그런 재밌고 굉장히 개그 능력이 있고 슬픔에서 우울감 좀 갖고 있네. 그럼 그 프로테이즈에 따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성격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서 AI 자신도 이제 그런 개성을 갖게 되겠죠. 앞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개그적으로 발달시킨다든지 우울한 쪽으로 발달시킨다든지 악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발달시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AI가 안에서 이렇게 특히 특화된 자기는 어떤 게임에 특화된 AI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재능에 각 선수가 게임하는 프로 선수가 있듯이 아마추어 선수가 있듯이 AI도 그런 능력이 각각 틀릴 거예요. 재능에 있어서 틀리고 어떤 AI는 개그 능력이 탁월한 어떤 능력이 슬픈 우울한 되게 다양한 성격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 희노애락이죠. 희노애락을 약간씩 서로 섞어놔가지고 구성 요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감정. AI에게 너는 이렇게 그러니까 밝은 쪽, 희노애락 중에서 개근 능력을 아주 밝은 성격을 너는 키워라고 명령어를 찍어내는 그쪽 동영상만 계속 학습해서 그렇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 구조가 그쪽으로 발달하게 돼. 아주 너는 성격이 아주 개 같은 성격, 성격은 그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성격을 아주 잘나는 자율쟁이 이렇게 성격을 잘 조절하는 이성적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AI 스스로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AI가 영화를 만든 아바타다 그러면 그런 성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비역처럼 감독이 이렇게 어떤 주연 배우다 영화도 영화 줄거리에 이렇게 딱 주어가지고 그런 어떤 캐릭터를 주지 않습니까? 성격을 그러면 재능도 갖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경찰관 역할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AI는 스스로 어떤 아바타를 만들고 사람하고 똑같은 얼굴을 내 얼굴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람도 얼굴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이것도 이것처럼 좀 모양을 틀리게 해볼까. 만화영화인데 만화 작가가 이렇게 얼굴도 각각 틀리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얼굴을 다양한 사람 수많은 사람을 만들어서 뭐 그냥 AI에게 영화 제작을 맡길 수도 있다. 또는 영화 감독이 것을 추가로 이 배역을 좀 더 리얼했으면 좋겠는데 밝은 성격이 개그 능력이 이거 너무 약한데 그러면 좀 더 발달시켜 주거나. 그렇죠. 이게 뭐 단순한 구성 요소에서 좀 더 구성 요소 변수를 개그 능력을 추가시켜서 다양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AI는 스스로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성격도 자기 자신의 성격을 스스로 발달시켜 나가거나 아바타 영화 만든다 그러면 배역이다 그러면 이렇게 줄거리 주는 것이 아바타에게 성격을 부여하거나 어떤 그 재능을 부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리고 연상 법칙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은 야구 배트를 딱 보면은 야구라고 합니다.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단순하게는 야구 게임 떠나서 야구 판매장 야구 판매점 또는 투수 포수 이렇게 해서 연달아서 이렇게 해석해서 연상으로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좀 더 커집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이제 바쁘고 그러면 대부분 그냥 야구 배트 야구 게임 이렇게만 인식을 하죠. 또는 자기 기억 속에서 예전에 봤던 자기가 어떤 하나의 팬이다 또는 어디 이렇게 LA 다저스 뭐 이런 팬이다 그러면 그쪽 경기 장면이 떠오르겠죠. 이게 연상 법칙입니다. 인간의 연상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기억이 내용이 하나의 단어를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쁘니까 그렇게 잘 생각 안 나지만 되게 단순한 것부터 시작. 제가 모든 구성 요소 법칙을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단순한 것부터 구성 요소를 만들고 다양한 변수, 다양한 상황을 이제 변수라고 표현합시다. 그러면 다양한 변수를 추가시켜서 복잡한 상황을 만든다. 우리가 어떤 일에 떠오르는 인간도 이렇게 연상 법칙을 따라서 떠올릴 때 야구 배트를 생각하면 보통 야구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야구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팀의 경기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인상 깊었던 것부터 이렇게 장기 기열에 들어갔던 것부터. 그러면 좀 더 그 사람이 야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야구 관련된 지식이 쭉 이렇게 나오겠죠. 도서관 정리하듯이. 이해가 가시죠? 그거는 뭐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야구장에 갔었는데 애인하고 갔었다. 그런데 애나 가가지고 팝콘을 엎질러서 이런 장면도 떠오를 거고 그거나 관련해서 카테고리별로 거기 주르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야구 게임을 갖다가 연상을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서로 그 경기 결과를 주고 서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싸웠던 기억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연상 법칙입니다. 이런 연상 법칙 또는 이런 인간의 연상 법칙을 따라서 AI는 자기 내부에 그것을 카테고리별로 해서 학습을 해서 저장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기억 저장처럼. 그와 반면에 어떤 비밀 저장, 이렇게 비밀 저장의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엉뚱하게도 이것과 이것을 결합시키면 이거다라는 결론을 AI에게 줘봅시다. 그럼 AI는 그걸 따라서 이게 암호구나. 사실 이것과 이것은 무슨 아무런 연관이 없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간단히 인간이 생각하면 이거 갖고 이 사람이 무슨 공사를 하나? 아니면 장난은 뭘 수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게 연상 법칙을 따라 해도 되지만 그런 정상적으로 발달한 거지만 암호적인 방식으로 아니야 이것과 이것이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암호적인 방법으로 얘한테 학습을 시키면 저게 암호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걸 딱 드니까 이거 가지고 글씨를 쓰라는 거구나 소설을 쓰라는 거라면 얘는 거기에 따라 학습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연상 법칙을 첫째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쪽으로 발달하거나 암호적인 방법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동영상에 있어서 동영상을 이해를 할 때 야구 배트다 또는 글러브다 그러면 그래도 동영상을 이해를 할 때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던 머릿속 AI의 어떤 저장고에서 장기 기억 저장고에서 이게 야구 판매점을 떠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우선적인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떠오르는 우선적인 순위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인간도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떠오르죠.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음속에 쭈루루 정리되어 있던 지식들이 쭈루루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AI가 이제 앞으로는 학습하고 저장하게 될 카테고리,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카테고리 방식들은 이렇게 딱 정리가 된다. 연관 가지치기처럼 해가지고 야구장 게임만 주르르 나오는 게 아니라 야구장에서 팝콘 어질러 떠내는 게 그 여자를 딱 보니까 여자 이렇게 가지치기 나가는 게 여자하고 애인하고 갔는데 애인이 다른 여자가 그 다른 남자가 바람펴갖고 그래서 그냥 아주 이렇게 장난입니다. 이거 다 하면서 다 진짜 되게 진짜 화나는 장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해서 가지치기로 해서 기억이 뻗어나갈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AI는 저장을 한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럼 이거를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이렇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 저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가 뻗어나간다. 인공신경망을 형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한 지식을 거기서 딱 꺼집어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 속에서 AI가 이것을 기억 저장을 할 때 자신의 기억만은 저장을 하지 않지. 수많은 정보를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장을 하면 다른 데 저장했던 것으로부터 뭐 도서관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 뇌 속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도서관에 따로 놔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컴퓨터에 저장해 놨던 것을 가져온다. 구글에서 이게 문자와 동영상을 문자하고 문장을 쳤더니 유튜브의 동영상에 찾아내더라. 이런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어떤 문자 지금은 이제 뭐 약간 뭐랄까 문서식으로 해서 검색이 되지만 문서 중심으로 영상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AI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고 연상 법칙을 따라서 서고처럼 딱 정리된 이런 그걸 따라서 야구장 게임하는 걸 찾아줘.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인상 깊었던 자식 홈런을 날리는 장면만 찾아줘. 툭 찾아준다는 거죠. 그럼 카테고리별로 딱 정리가 돼 있으면 툭 빠른 속도가 빠르겠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반드시 정리가 된다. 그럼 야구장과 관련해서 게임하는 장면만 만약에 저장을 했다. 그러면 야구장에서 있었던 애인하고 갔던 장면들을 찾아줘. 그러면 없는데 이렇게 될 거냐. 그래서 관련된 동영상, 영화를 봤든지 자기가 스스로 영화를 만들었든지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쭉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가지치기식으로 옆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다. 그런 기억들이 이런 식으로 AI가 정리를 해놓으면 속도가 되게 빠를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또는 연상 법칙을 동원해서 이거는 전혀 엉뚱하게 이거다 이렇게 해서 비밀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다. 연상 법칙을 그렇죠. 그 비밀 암호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연상 법칙에 대해서는 인간이 연상 법칙을 각 뇌에서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정보가 뒤죽박죽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것이 쭈루루루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스스로 연관시켜 갖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두석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야구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다 많은 정리가 돼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고 AI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AI에게 어떤 야구 특화된 AI에게 너 야구 동영상을 너는 다른 거 할 동안에 그걸 좀 많이 저장해. 그걸 학습해. 그러면 그쪽으로 발달하겠죠. 그죠? 그래서 AI도 앞으로 각 재능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어떤 것에 특화된 AI 기술이 AI 특화된 어떤 재능이 있는 로봇들이 각각 틀리게 나오거나 그런 것이 컴퓨터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제가 이런 것은 제가 학습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보고 이것을 학습했던 제 방법이 AI에게 기술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모든 어떤 AI 학습 방법 이렇게 딥러닝 이렇게 학습 방법보다 제 방법이 훨씬 우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썼던 오픈AI의 어떤 문장 이렇게 메모드가 이렇게 그 어떤 초은이의 몇 마리가 걸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것들도 다 그렇죠. 이게 단어 문장으로 구성 요소라는 이 기본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거죠. 구성 요소가 단순한 것 몇 가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복잡한 것을 인간이 원할 때 변수를 표현 상황이라고 표현하십시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변수를 좀 더 추가시켜서 화려 야구점 판매점인데 자그마한 상점은 물건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야구 판매점이 좀 큰 대형 야구 판매점을 원해. 그러면 야구 판매점에서 나오는 물건 취급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조그만 구매 가게는 물건이 몇 가지가 없지만 큰 어떤 대형 어떤 슈퍼몰이다. 그런 데는 물건이 엄청 많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다 복잡하게 구성 요소를 좀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AI에게 주면은 AI에게는 분명히 다양한 변수를 스스로 조합해서 창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사과가 나더라.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복숭아 씨를 심었더니 복숭아 나더라. 그다음에 토마토 씨앗을 심었더니 토마토가 나더라. 수박 씨앗을 때문에 수박,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이것과 이것을 조합을 했더니 전혀 다른,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약초를 결합하는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약초를 결합하거나 식품과 약초를 결합하고 약초를 이렇게 식품과 이 식품을 결합하고 이런 결합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를 쌓는 거죠. 내 머릿속 안에서. 이걸 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제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연구해서 관련된 특허를 10건 냈고 기술 공개가 돼 있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식품으로 거의 대부분 치료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봐서는 이건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적재산 형성을 위해서 이건 발언하는 거니까요. 예. 저도 이렇게 결합 실험을 하기 때문에 AI도 저는 학습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학습 방법을 AI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AI가 이거를 가지고 이 구성류와 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예측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을 스스로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연구하는 AI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럼 이것은 창조 능력이라고, 지적인 창조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런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AI는 내가 자신이 이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성공률이 몇 프로 나왔다. 또는 몇 프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AI에게는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AI는 창조적인 능력이 생긴다. 인간처럼 연구하고 지적인 능력, 인간보다 좀 낫겠죠. 이제는 앞으로 수많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 이런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창조적인 지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성격까지도 AI가 처음에는 인간이 이렇게, 야, 너는 개그 동영상을 많이 봐서 개그 쪽으로 좀 발달해서 개그 말 해봐. 그렇게 명령어를 넣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좀 자주 해봐, 숫자를. 그러면 걔는 개그맨 AI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미술 쪽으로 많이 했어. 미술을 특화된 AI가 돼봐. 그러면 명령을 넣으면 그렇게 되는. 그러면 너는 개그도 잘하면서 미술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는 AI가 돼봐. 그러면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보다 많은 학습을 해서 지식을 쌓고 이것과 저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해서 그렇죠. 좀 더 특화된 AI 창조 능력. 이렇게 진짜 자기 스스로 이것저것 저것을 결합을 해갖고 많은 실험을 통해서 연구된 결과를 학습한. 인간처럼 얘기를 하면 어떤 연구자가 있다, 과학자가 있다 그러면 이것과 저것과 막 연구를 해가지고 각각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재능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특화된 AI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인간에게 보여준 창조적이고 지적인 능력이 AI 구현될 수 있을까요? 네, 구현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방식을 이제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결과 예측 프로그램, 이것과 이것을 결합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해가 가시죠? 연상법칙. 우리가 야구 배터하고 글로브 떠올리면 야구 판매점을 떠오를 수도 있고, 자기 야구 판매점 근무하면 그것부터 내가 옛날에 야구 판매점에 근무해서 지금 내가 야구 판매 운영하고 이게 생각나겠지만, 야구 선수에게는 나는 야구 선수 경기했던 장면이 떠오르고, 똑같은 야구 배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거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각각의 똑같은 걸 가지고도
다른 기억이 저장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야구 배트하고 글로브 하면 야구 게임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억 저장을 해놓는 게 있고 특화된 저장. 내가 그때 어떤 애인하고 그 야구한데 옥수수 팝콘을 갖다 흘렸어. 거기서 야구 저기 애인하고 만났는데 그 애인하고 지금 헤어졌지. 이런 장면들로 각각 다른 똑같은 걸 봐도 각각 다르게 기억이 발전할 수 있다는. AI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방식으로 해서 수없이 기억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에 따라서 저장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남의 기술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저는 AI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시킨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단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인간의 AI에게 창조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만들어준다든지 AI 스스로 이제 그것을 창조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AI에게 성격을 부여를 하고 AI가 스스로 나중에는 그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영화 출연 인물들 얼굴들을 지가 직접 만들고 체형도 만들고 다양한 처음에는 단순한 구성 요소부터 변수 상황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추가시키고 야구 판매자냐 그러면 야구 배트하고 글러브 그다음에 야구공 뭐 휘장 그다음에 뭐 장갑 모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듯이 변수를 추가시켜 나간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변수라는 것을 상황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상황 타자가 홈런 날리는 장면도 있고 인류로 도로하는 장면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구성 요소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을 변수라 하면 그 변수를 구성 변수를 추가시키면 보다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인간처럼 그것을 아무것도 없이도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영화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화 감독을 지가 스스로 만들거나 영화 감독이 있다 제작자가 얻어내 이건 좀 이 배역의 성격을 좀 좋게 만들어 밝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면 디테일하게 그렇게 약간 우울하고도 자잘히 잘 빠진 애를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얘는 좀 홈런 타자로 만들어. 얘는 도루를 잘하는 이런 식으로 감독이 요구할 때 AI가 그것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영화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방법 플러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는가, 어떻게 성격을 우리가 고정된 유전적인 성격인가 아니면 자신이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가, 그렇죠.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슬픈 성격으로, 밝은 성격으로, 개그 성격으로, 자기 의도적으로 많은 그것을 학습하거나 노력을 그쪽으로 하면 마음의 운전대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재능도 그렇죠. 누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그쪽을 내가 공부하면 저는 미술도 몰랐어요.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미술을 하게 됐고 음악도 몰랐어요. 근데 음악을 제가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도 몰랐어요. 근데 의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을 이거 의학을 하다 보니까 20분과 20분을 겨뤄보고 이렇게 약초를 겨뤄보고 이 약초하고 식품을 겨뤄보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지적인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AI한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이 어떻게 기억을 저장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는가, 인간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AI의 어떤 학습 방법, 딥러닝, 어떤 인공지능을 형성하는 방법,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이것이 획기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AI가 앞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데서 대단히 어떤 전 세계 언어를 갖다 국제 언어로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만들어 갖고 200개 언어가 넘잖아요. 동시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그런 기술. 처음에는 뭐 삼성 같은 데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서 각자가 숫자를 놓고 전 세계 국제 표준으로 만들지 않고도 숫자를 가지고 나름대로 곧바로 번역하는 이런 지금 프로그램을 이미 가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럴 때 더해서 나중에 이제 그 서로 간에 국제 간에 표준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구글 어떤
여러 군데 합해서 동맹으로 해가지고 이 숫자를 국제 언어로 공정으로 통일하는 이런 표준 시도. 그러니까 같은 이 숫자면 전 세계 어디서나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했습니까를 74번, 24번, 36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전 세계에서 약속을 하면 공통적으로 이걸 표준으로 삼으면 국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컴퓨터가 그렇게 저장을 할 거고, 컴퓨터는 인간의 언어를 숫자로 변환시켜서 저장을 한다. 그것을 다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숫자를 꺼내서 다시 언어로 번역한다. 이런 것이 가능한 거고요. 전 세계 언어를 동시에 번역을 200개 언어라도 따로 학습할 필요 없이 이미 숫자 방식으로서 언어가 정확하게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AI는 금방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획기적이다. 또 좌표와 숫자 방식,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전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한 가로 세로 높이 0.1cm나 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반도체 안에서는 0.0000000 이런 식으로 1cm 이런 식으로 해서 작게도 이렇게 반도체라는 이런 부품 안에서는 그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정보 이동 경로와 저장 경로, 일하는 위치, 이런 거 저장 유치 이런 것들을 지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나 로봇 안에서도 로봇 안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자기 몸체를 표현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그 안에서 모든 부품에 대해서 고장 진단 여부, 그다음에 각각의 다른 힘을, 정기적인 힘이다 그랬을 때 정기적인 힘이 각각 다르게 부여되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힘을 정기적인 많이 주고, 왼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많이 주고, 뒤로 갈 때는 뒤로 힘을 주고, 인간처럼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힘을 주는 정기적인 프로테이즈를 각각 틀리게 두는 이런 다양한 기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좌표와 숫자 방식을 동원하면 AI가 영화를 제작한다 했을 때 매우 디테일하게 하고, 또 색깔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AI가 표현한 색깔을, 그러면 영화 제작자가 이거 색깔을 이렇게 좀 더 밝게 만들거나 화려하게 만들고 그런 것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단순한 구성 요소로부터 그 상황, 쇼핑 거리를 만들었다. 어떤 거리를 만들었지만 요구하는 방향을 따라서 다양한 변수를 추가시키거나 색깔을 변화시켜내고 보다 다양한 변수가 나오게, 다양한 거리가, 하나의 거리가 100개의 거리, 1000개의 거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구성 요소를 서로 변경을 시키고, 그 거리에도 구성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쇼핑몰도 어떻게 똑같은 건축물이 아니라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거나, 설계에도 이제 들어가겠죠. 쇼핑몰에는 입점센터가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건데 전혀 다른 걸 팔 수도 있잖아요. 소문 AI가 이렇게 학습을 해가 이런 상품 될까 저런 상품, 이거는 이 판매점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런 게임도 만들고 저런 게임도 만들고, 이건 그렇게 수많은 복잡한 단순한 구성력부터 처음에 출발해 가지고 수많은 다양한 변수나 상황을 추가시켜서 복잡한 변수를 추가시켜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거나 이런 것이 AI에게 창조적이고 지적인 능력의 발달을 따라서 이런 쇼핑거리나 쇼핑몰이 형성이 되는, 가상으로 만들어지거나, 실제 거리하고 똑같이 관광지에서 찍어온 사진으로 실제 똑같이 해줘 그러면 똑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좀 변경시켜서 우리 상점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쪽 유명한 관광지이고 핫플레이스지만 내 상품 팔고 싶어, 그럼 메아는 그걸 만들어주는, 클릭을 하면 국제 배송, 국내 배송 가능.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게임처럼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아바타가 들어가서 장난처럼 해갖고 주문을 해도 국내 배송, 국제 배송이 된다. 그 안에 들어가서 곰뱅이가 이렇게 경주하는, 곰뱅이가 격투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요. 볼링 치고 싶은 데를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 처음에는 단순한 구성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변수를 추가시키고 수많은 상황을 추가시킨다. 그래서 AI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제작자 의도를 따라서 만들어준다. 또는 나중에 스스로 만들 것이다.